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지역 교육과 발전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지방선거 특별 계기로 저 출마했습니다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황호진 도교육감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황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신데요. 예, 인사 말씀과 그리고 예. 또 출마 배경 등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전 부교육감 황호재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아온 우리 전북의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행시를 합격했고 공직에 입문해서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초대 교육 외교관으로 선진 유럽 교육을 직접 경험하였고 이를 우리 교육에 접목해 왔습니다. 특히 전북 부교육감 4년 2개월 통하여 교육감직에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 중, 고 교육 현장에 함께 해왔으며 누구보다도 전북 교육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전북 교육은 교육 당국만이 아니고 전북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익산 그리고 군산 시민 여러분, 부패, 부정 비리 없는 깨끗한 후보, 현장 교육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정책이 탄탄한 후보 황호진이 있습니다. 황호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2년간의 김성환 현 교육감 체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만 해도 처음 들어오실 때만 해도 부정과 비리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된 그런 금전 거래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계의 비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촌지를 포함해서 대단히 심각했죠. 그래서 당시는 김성환 교육감님의 이런 비리를 척결해 달라는 시대적 소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명을 잘 수행을 하셨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은 교육계의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이 잘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김영란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청렴은 가장 기본이 됐지 그거를 내세울 만한 그런 때는 아니다. 이제는 이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고 그렇습니다. 또 좀 비판을 해야 될 대목 이런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구나 공화가 있기 마련이죠. 가장 큰 문제는 전북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단히 우수하고 열정 있고 헌신하고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하고자 하는 그 본래 마음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은 우리 선생님들을 보여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들 그 선생님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밖에 못하냐?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 하지만 교육이라는 건 하루하루 시간이 전부 다 창의적 과정, 창조적 과정입니다. 아이들 20명, 25명이 각기 다 다른 대상들이에요.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연구하고 열성적으로 지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학생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부모한테는 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민원이 됐을 때 교육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나는 존중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그건 제 교육감인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매일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적당히 시간대역으로 되겠습니까? 그 한 시간의 수업을 해서 몇 시간씩 준비할 겁니다. 학생들, 학부모가 선생님들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선생님 보는 눈이 달라져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교육적 관계가 복원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교육적 관계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교육적 관계가 복원되는 거에서부터 전북교육이 다시 복원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어떤 그 개성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좀 그 버려야 될 대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개성하고 어떤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는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또는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이 가졌던 많은 폐단들을 이제 좀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의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과 변화 방향이 맞은 거,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완성해 가면서 우리 전북교육을 그 공교육을 강화해 가야죠. 네. 그러면 좀 고쳐서 개선해야 될 대목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방송 자리에서 부정적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12년 차에서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었습니다.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전북교육청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 할 때까지 그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전북 어린이집에 우리 원아들과 교직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우리 전북 도민이면서 우리 도민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 차별을 받은 겁니다. 행정적인 것은 수단적인 교육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체제를 마련해서 해라 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우리 도민들 생각해서 저는 수용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호진 후보께서 이 시대에 전북 교육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들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교육 시스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너져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되살려서 공교육을 강화해 가야 됩니다. 공교육 강화만이 답입니다. 현재 정말로 많은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부터 초등학교 올라갈수록 더 심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데 왜 또 내가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근데 전라북도에서 상당한 금액의 사교육비를 부담해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갈 수 있느냐 하면 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더 신경 쓰는 것이 아이들이 지도하는 것보다도 이 주변적으로 해야 될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저는 그 체제 내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가장 근원적인 해법은 학교 관료제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말단 행정 조직이 아니고 교육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교무학사 전담 교사가 있고
그 교무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행정 업무는 여기서 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지도하고 연구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행정이 현장과 유리되어 있어요. 현장성과 건강성이 심각하게 지금 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선생님들 중에서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분들이 직접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임기제 장학사 얘기입니다. 현장 선생님들 중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분들을 장학사로 임용을 해서, 임기제로 임용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성을 유지하면서 교육 정책을 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의 제도는 일단 장학사가 되면 이분들은 그 장학사에서 교감, 교장이 되는 거예요. 현장성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의 현장성과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 전북교육 학교 교육은 다시 되살려지고 다시 공교육 강화되고 우리 전북의 학부모들은 학교만 보내는 걸로 해서 자녀들이 인재,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식판 과제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학교의 교육의 정상화다. 예,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의 정상화 중에 가장 중요한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학력 저하의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학력 저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북 도민들 중에서 우리 익산도 마찬가지,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전주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그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익산과 군산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익산과 군산에서 내 아이를 교육시켜서 내가 원하는,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 학과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초학력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학력을, 수월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 교육 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있어요. 이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상담기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사 전라북도의 그 어떤 대입 성적이 나은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진학 컨설팅 능력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에서 정말 전문성 인정받는 대입 전문가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다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학력부터 오늘은 대학을 가는 이런 학력 문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학생들의 이 학력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또 이 시대에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시대가 급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산업 분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아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큼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런 시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 교육도 이런 시대에 대응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그 미래 교육 방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어떤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정보기술을 적정하지 이용하지 못하면 성공이 어렵습니다. 모든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이 정보기술과 통합될 때만이 거기서 가장 최첨단의 세계적인 또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이렇게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AI라고 AI 전담 교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추가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현장 선생님들을 연수 과정을 거쳐서 AI 그 담당 교사로 또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딩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코딩 교육은 내가 하는 일을
정보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디자인과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능과 어떤 어떤 디자인 뭐 이런 걸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에요. 서울에 가면요, 그 드론 체험센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드론을 가지고 드론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드론을 동시에 군무를 막 추계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 가도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도 권역별로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미래 시대의 인재는 자기 주도성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인재를 키우는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나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맞고 품는 식으로 진도 나오고 문제 푸는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도 없을 뿐더러 창의력도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이 아이들한테 지적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갈수록 자치단체에서도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문제는 지금까지 황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 교육청 혼자서 감당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같이 협력하는 시대가 돼야 될 텐데요. 이 협력 방안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 동네 어른들이 다 교육 기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다가는 크고 다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미국에서 1920년대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곧 행동이다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하니까 이거 뒤처졌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질주의 교육 철학이 나오게 되었고 이 경험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퇴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수월성은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1920년대 우리 어릴 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마을교육 공동체에서의 활동들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그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과 창조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학교 당국, 교육 당국과 이 지역사회와 시군, 도단위와 도교육청과 시도단위에 각기 다른 수준에서의 교육 협력 체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3월 달에 도지사 출마 예정자 또 시장 군수 출마 예정자한테 공동 공약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광역단위, 시군 단위의 교육 협력 기구를 만들어 가자. 공동 공약으로 제안을 하자. 그래서 누가 되든 이걸 같이 해가자.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제안을 할 정도의 어떤 협력 체제를 같이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군산과 익산 지역에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이 지역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이제 교육감직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익산과 군산이 인구 유출이 막아지고 또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도시가 되려면 우선 정말 최고의 명문학교 2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 때문이라도 내가 일자리를 수도권에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익산에서 또는 군산에서 시켜야 되겠다. 자녀들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또 교육 때문에 일이 또 오는 출향 인사 중에서 다시 귀향하는 그런 분들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익산을 보자면 익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오산이니 이쪽 저쪽 황등이니 엄청난 농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이리독립학교, 그 명문 농림학교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물론 대학이 됐다고 하지만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리독립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다시 부활해서
이 지역에 그 친환경 농법을 더 선도하고 또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산은 역사 문화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을학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을의 역사 히스토리가 많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은 이 마을학 분야에서 상당히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교육감 후보들을 좀 평가해 주시고 자신의 강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은 사실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관장합니다.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육감이 대학도 관장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그 교육감을 해와서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대학 교수님들은 그 분야의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훨씬 일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초, 중, 고 유치원은 잘 모릅니다. 저는 4년 2개월 동안 부교육감을 통해서 또 평생 이 일을 해오면서 교육부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해오면서 교육 현장과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초, 중, 고 유치원. 저는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저는 유치원 유아교육 전공자다 말을 들을 정도로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심지어 제가 2015년 2월 달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다 모아놓고 대강당에 우리 아이들한테 읽고 쓰는 거 가르치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 3세 된 아이들이 정말 천사 같고 순진무구고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해내고 치유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마음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만큼 교육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 전혀 관계없이 했던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제가 또 유치원은 당연히 읽고 쓰는 거 가르치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읽고 쓰는 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그 당시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었고 그렇게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르치지 마십시오라고 단언을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1학년 담임한테 절대로 받아쓰기, 깔림장 받아쓰기 하지 말고 받아쓰는 시험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엄명을 내렸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때 읽고 쓰는 그때부터 가르치십시오. 라고 해서 2015년 3월 달에 2월부터 3월 사이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읽고 쓰는 거 가르치는 방식을 2번, 3번 교육을 다 했습니다. 저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은 다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어떻게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현장 중심의 교육 현장 중의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군산과 익산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교육감을 할 수가 없고 또 대학 교수나 총장도 교육감이 하는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교수 출신이 계속해서 전북 교육감을 맡아온 결과 오늘의 전북 교육입니다. 군산,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의 전북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교육이 살아야 지속 가능한 전북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80만 인구가 무너진 뒤로 청장년을 중심으로 매달 1200명 이상씩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북 전체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황호진은 부교육감 4년 2개월을 통해서 교육감직에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저 황호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북 교육에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호진 도교육감 예비 후보의 비전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비전과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KCN 금강방송 지방선거 특별기획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황호진 도교육감 예비 후보의 정책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